전립선염은 한마디로 소변을 잘 못 보는 증상을 전립선염이라고 합니다. 소변을 보고 싶은데 잘 안 나온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너무 자주 본다든지 또 뭐 열감을 느끼고 말이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증상을 치료하는 좋은 약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염은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면역이 떨어지고 세포에 그 감염이 잘 되고 그래가지고 기능이 감퇴돼서 일어나는 그 비뇨기과 질환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너무 이제 기름기를 너무 많이 드신다든지 독한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또 너무 찬 데서 생활하신 분이 있잖아요. 직업적으로 찬 데서 생활하신 분이 있고 본래 이제 자기 몸이 차고 저혈압인데 섭생을 잘 못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더 쉽게 감염이 됩니다. 첫째는 소변을 못 봐요. 대소변을 잘 보는 게 정상인데 이걸 못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또 화장실에 갔다가 금방 나와야 되잖아요. 아주 뭐 한참 만에 나온다든지 이런 분들은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주로 이제 소변 검사를 주로 하는데 또 혈액 검사를 해서 전립선에 염증이 있는지 또 전립선이 이제 사과만 쪽 잘라놓은 것 같이 비대증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그래가지고 소변을 못 보고 고통스러운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분류해서 치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암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립선 암으로 죽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전이가 되면은 전신에 골수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치료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전립선 치료제로 제가 오늘 개똥수기를 가져왔는데 이름이 좀 별로 아름답지 못하죠. 그런데 이 개똥쑥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알려진 게 뭐 한 30여 년 전밖에 안 됐고 요 최근에 와서 아주 급하게 바람이 불었죠. 근데 이 개똥쑥에 대한 연구는 이 중국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노벨상 받은 여자분인데 지금 90세가 넘었는데 그 양반은 이 개똥쑥 하나만 가지고 평생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쑥은 우리나라에 한 20여 종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떡 해 먹는 거는 봄에 싹 나오는 걸 가지고 해야지 뻣뻣한 걸 못 먹잖아요. 힘줄이 너무 세니까 못 먹는 거고 약으로 쓰는 거는 5월 단오에 이 태양하고 광합성을 해서 약의 효과가 굉장히 이제 양기로 극성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채취해서 쓰는 거고 가을 되면 이게 잎이 퇴화돼서 잘 쓰기가 어려워요. 개똥쑥이라는 건 이파리가 갈라지고 잠깐만 이게 갈라져서 이 쌈으로는 못 쓰고 약으로도 못 썼어요. 그 이제 중국 분이 이제 그 학질 치료제를 썼어요. 말라리아 치료제로. 그래서 아프리카에 학질이 많으니까 그걸 치료제로 써와서 효과를 보고 제품 만들어서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기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노벨상을 받은 건데 최근에 말이죠. 요 개똥쑥을 누가 먹고 전립선 환자가 이거 먹고 또는 암 환자가 이걸 먹고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제일 가는 병원에 원장님이 그걸 보니까 당신 뭐 먹고 나아졌어? 그랬더니 이 개똥쑥 먹은 거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개똥쑥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르테미신이라는 이 성분을 빼가지고 해보니까 확실한 효과가 있어서 이게 상당히 많이 연구가 진행돼 있어요. 양진 실험, 그다음에 임상 실험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지금 전립선 암 환자한테도 이거를 이제 써서 임상 효과 어떤가 체크를 해봤더니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개똥쑥은 그냥 아무 때나 뽑아 쓰면 되는 거야, 잘라 쓰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쭉 자라서 가을 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 유효 성분이 가장 많은 거지. 여름에 무성해가지고 뭐 자랐을 때 그때 잘랐으면은 뭐 수확량은 많겠습니다만은 효과는 별로라 이거예요. 9월에 꽃 필 때 채취한 게 가장 함량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약에 대해서 채취 계절을 알아야지 아무 때나 하면 됩니까? 채취 계절을 잘 찾아서 해야만 약효가 증가될 뿐만이 아니라 품질 관리가 잘 되고 또 기른 사람은 또 경제력이 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채식해지를 잘 챙겨야지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개똥쑥은 확실하게 전립선의 염증을 개선시켜 줄 뿐만 아니라 암 치료에도 효과가 좋다. 그리고 이거는 흔한 겁니다. 그래서 한참 바람 불어가지고 우리 저 남쪽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재배해서 썼는데 요 근래 재배한 셈이 다 망했어요. 써주질 않으니까. 그까짓 게 무슨 효과가 있냐, 그게 아니라 전립선은 남자가 나이가 들을수록 나이에 비례할 만큼 이렇게 증가하는 게 전립선 질환인데, 이런 걸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그 버려지는 쑥이지만은 이거를 집단적으로 심어서 이 장기 복용하면 전립선의 염증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염증을 제거하니까 소변을 잘 배출시키고 기분도 좋아지고 또 몸도 가벼워지고 소변량도 증가되고 말이죠. 정말 이름에 걸맞지 않게 개똥쑥이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습니다. 이거를 한 2kg 정도를 같이 데리는데, 이때는 물을 한 3리터 이렇게 붓고, 이거는 오래 끓이지 말고 1시간 넘으면 안 돼요. 온도는 100도씨에서 슬슬 끓게 해야지, 너무 확 끓으면 이 쫄아붙어 가지고 또 약을 이렇게 이렇게 데린 물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축을 시켜서 쓰는 게 좋다. 이건 하루에 3번 드시는데 언제 드시냐 그러면, 이 배꼽 이하의 질환은 식사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잘 보고 또 콩팥 기능도 왕성케 해주면서 방광의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또 전립선에 효력이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이 개똥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동시장 같은데 무슨 대구 양념시가라든지 이런 데 다니서 하실 때 여러 군데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물건을 확인해야 됩니다. 열매가 있느냐 꽃이 있느냐 이걸 봐야지, 그냥 썰어온 거, 그냥 풀로 썰어온 거는 효과가 안 선이면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까지 같이 썰어서 해야지, 뭐 다 골라내면 또 너무 없어요. 그러면 너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개똥쑥을 데려서 약으로도 쓰시고 그냥 음료로도 써서, 이게 처음에 쓴데 소위 그 인이 백힌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냥 저것만 먹어도 난 차로도 훌륭한 차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해도 간이 더 좋아지죠. 쑥 종류는 간하고 직접적인 건데, 인진쑥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진쑥이라는 건 우리말로 더위죽이고, 또 본래 오리지널 인진쑥은 사철쑥인데 그런 거는 간 기능에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간에 염증이 있다든지 뭐 지방간이라든지 또는 간 경화증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한 유의성이 있는 게 이 쑥계통이에요. 몸이 많이 차신 분들은 거기다가 계피를 넣든지, 제일 흔한 우리가 식품을 먹는 생강을 넣어서 쓰시면은 이 배가 차서 전립선 염증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가 있죠. 목통, 우리말로는 얼음동굴이에요. 이 얼음동굴은 겨울에도 이파리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인동동굴과 같이 이게 살아있는 게 이제 얼음동굴인데, 이 이파리를 말고 이 덩굴 있죠, 덩굴. 덩굴 지는 식물인데 잎사귀가 5개 달려있어요, 이렇게. 이 줄기를 잘라가지고 이제 목통이라고 쓰는 건데, 이 목통은 여기에 잘라보면 이제 이렇게 도관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저거는 이뇨작용하는데 상당히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이 약의 성질로 봤을 때 이거는 좀, 서늘하다 그럴까? 이 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서늘한 약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테면 그 소변 볼 때 열감을 나타낸다든지 또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그러면서 소변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말 들었죠. 혈뇨라는 거. 이제 소변 볼 때 피가 이제 섞여 나온다. 이런 거는 콩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인데, 그러면서 잘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거죠. 이뇨작용과 함께 염증을 제거하는 거, 소염작용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한방에서는 뭐 전립선 이런 말이 없고 그냥 임증이라고 해요. 임증. 임질이 아니라 소변을 못 보는 거 다 임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증에 속하는 건데, 그럴 때 이걸 쓰면은 완만하게 소변을 보면서 이 하복부에 열감을 내려줘요.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방에서는 그런 말을 안 쓰는데, 한방에서는 몸이 차냐 더우냐, 또 이 상체열이 올랐느냐, 이 하체가 차냐, 이거를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하의 열의 균형이 일정하게 맞아야 되는 건데, 안 맞으니까 여기에 있어야 될 열이 위로 치솟는다든지, 또 여기에 있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거를 분류를 해서 쓰는 게 이제 한방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통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복부에 방광염이나 요도염 또 전립선염에 열감을 나타내면서 소변을 못 보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체 이제 몸이 전립선염이 아니고도 몸이 붓는 사람 있잖아요. 자고 나서 이제 손이 뻑뻑하다든지 뭐 다리가 붓는다든지 뭐 그 얼굴이 붓는다 이런 양반들이 이걸 먹으면 좋은데, 저혈압이라든지 몸이 찬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피하시고, 비교적 열이 있고 흥분을 잘하고 혈압이 높고 막 이런 증상에 좋은 거예요. 대개 이제 2인조제 쓰는 게 2인조만 시키는 게 아니라 혈압 강화 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염에 아까 말씀드린 거 개똥수국 같이 쓰면은 더 효과가 좋은데, 아까 이제 이 개똥수건 1회 용량을 한 12g 정도 써야 되는데, 목통은 8 내지 이것도 한 15g 쓰는 게 좋아요. 이 체질에 따라서 이게 용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게 자기 체질을 알고 써야지 그냥 여기 있는 대로만 쓰시면 안 되고, 물을 한 1리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것도 이제 2시간 이렇게 데리시는데, 왜 2시간 데리냐? 이 개똥수건은 1시간이면 되는데, 이 얼음동굴은 이 나무떼기입니다. 나무떼기니까 속이 뱄어도 2시간은 데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데리면 좋냐? 먼저 얼음동굴을 1시간 데리신 다음에 개똥수건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차전자라는 게 있는데, 차전자라는 건 이제 할머니로 쓰는 말이고, 옛날에 그 수레 있죠, 수레. 이 바퀴가 지나가도 이 식물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질경이에요, 질경이. 질경이, 이파리를 이제 질경이라고 그러고, 씨를 차전자라고 그래요. 아주, 요보다 더 작아요. 아주 작은 건데, 이 질경이가 굉장히 약효가 다양합니다. 목통보다는 좀 못해도 여기를 좀 염증을 가라앉혀 주면서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해주는 약인데, 그렇게 차진 않아요. 질경이 씨는 이뇨작용을 하는데 좋고, 또 이 염증 치료에 좋은데, 특히 비뇨기, 또 요도염, 방광염, 전립선염에 굉장한 효과를 보는 게 이 질경이 씨예요. 그걸 차전자라고 합니다. 또 질경이도 사실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좀 효과가 못하죠. 저거는 간 기능을 첫째 좋아지고, 또 이 소변을 잘 보게 하는 거 말이죠. 우리가 정말 대소변을 잘 보는 게 건강의 수치인데, 소변을 잘 보게 하면서 간을 좋게 하는 약이 이 질경이에요. 전립선 치료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게 이 차전자입니다. 차전자가 없으면 질경이라도 넣으라 이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이 목통과 차전자와 이 개똥수가 같이 넣어서 데렸을 때, 아까 제가 이제 그 물 2리터 붓고 2kg 가지고 물 3리터를 부어서 이제 데리는데, 이 질경이 씨는 입자가 작아서 그 이렇게 한 건 두 건 넣어도 이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이제 끓여서 부풀면 좀 꽤 이제 되지만은, 그래서 이걸 같이 세 가지 같이 넣어서 끓여가지고 이걸 복용하시면 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약 먹으면 간 나빠진다는데, 정말 저거는 간이 좋아지지 간이 나빠진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안전하면서 이뇨작용을 할 뿐만이 아니라, 보통 환자들도 이제 소변을 못 보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 약을 쓰시고, 또 특히 오늘은 주제가 전립선염이니까 전립선염을 치료하는데 소변을 잘 보게 하는데, 그것은 염증을 개선시키고 또 부종을 억제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소변의 배설을 충분히 시키면서 잔뇨감을 없게 해준다. 이제 같이 묶어 당기는데, 초창기에는 전립선에 이제 이렇게 길게 이제 부풀어 오르면서 그 염증이 생기는 걸 이제 전립선염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러면서 소변을 못 보는 걸 얘기하고, 이게 이제 비대증은 완전히 이렇게 사과 반쪽 자르는 것 같이 양쪽에 이렇게 하나같이 이렇게 완전히 부풀어 오른 상태예요. 그 비대증이라고 하는 거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뇨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부종을 억제시켜요. 그 부은 걸 이제 내려주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이제 혈관은 그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면서 그 이제 이 배설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 그런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겁니다.
지금 제 시중에 많이 팔고 있는 게 소팔 매트인데 난 그거 가지고 근치가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제 기능성 식품으로 이제 허가는 얻었지만은 그게 일반적인 치료지 근원적인 치료가 될 수 없다고 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난 훨씬 더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이제 전립선에 이제 저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여길 차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이런 분 봤어요. 제가 이제 전립선 암 수술해서 다 정상인데 언제쯤 이게 뻐근하고 기분이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댕겨봤습니다. 뭐 양방, 한방 뭐 다 댕겨. 명의된 사람 다 좋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전립선 암 치료를 내가 못하고 내가 정상을 개선시키는 내 자신 있다. 그래서 여기를 덥게 해줬죠. 한 달분 줬는데 한 3일 먹고 나서 아유 기분 좋다 이거예요. 우선 기분이 좋아야 정상에 나아지는 거지. 뭐 수치로 뭐 이것보다도 말이죠. 환자가 피 빼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소변 보는 거야 간단하지만 이 피 빼는 거 혈액 채취하는 게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그런 걸 안 하고도 증상이 호전되고 기분이 좋고 또 우울증이 없어지고 말이죠. 또 매사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하는 게 상당히 난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요즘에 여성인 경우에 하복부가 차게 되면 생리장애가 와요. 그게 더 연장되면은 불임 증상도 나타나고 그러고 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새 그 정자 수가 적다든지 무슨 또 정제 액티비티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점점 하복부가 차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질병은 그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컨트롤 해야지 남 따라서 하다가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